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한 국무부가 이번엔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해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도 주민들에 대한 구호 활동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4일 VOA에 북한 같은 정권에는 반대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앞서 3일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검토의 일환으로 북한의 지독한 인권 기록과 인권 존중을 촉진하고 인권 유린 가해자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비핵화 해법 등 군사 안보 방향에 대해서는 원론적 논평에 그친 것과 달리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안녕을 언급하며 인도적 개입 의지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을 취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중요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목적으로 한 국제적 노력을 계속 지지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동시에 북한이 이를 기꺼이 수용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는 가장 빈곤한 북한인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촉진하려는 노력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은 생명을 살리는 지원을 북한에 전달하려는 전 세계 기구들의 활동에 대해 UN 1718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면제 승인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미국의 지속적인 노력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또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012년 전면 중단된 대북 식량 지원을 재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은 가장 빈곤한 북한인들에 대한 지원 제공을 촉진하려는 노력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면서도 지원 계획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4일 정례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의 외교 관여와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한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북 정책을 검토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We are conducting a review of our policy towards North Korea as we speak. President Biden told President Moon last night that that review is underway and that we will consult closely with our allies, particularly the ROK and Japan, in doing that. 설리번 보좌관은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검토를 앞질러 하고 싶지 않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편 국무부는 지난 트럼프 행정부에서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북한 인권 특사를 4년 만에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4일 VOA에 정책 검토 절차의 일환으로 국무장관이 관계 부처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우선순위에 맞춰 자원을 가장 잘 조정하기 위해 특사 직책을 유지하고 채우는 문제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검토엔 북한 인권 특사 직책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인권을 외교정책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하고 있고 생각이 같은 파트너들과 인권 유린에 대해 소리를 높이는 데 단결해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정책 검토의 일환으로 북한의 지독한 인권 기록과 북한 내 인권 존중을 촉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가 북한 인권 특사 재임명 가능성을 내비친 건 지난 2017년 1월 로버트 킹 전 북한 인권 특사가 물러난 이후 4년 만에 처음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한 많은 양보를 선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대북 접근법을 둘러싸고 미국과 한국 사이에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미국 의회 조사국이 전망했습니다. 또 미한 동맹의 최우선 당면 과제는 연합군사훈련 재개 여부라고 밝혔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 CRS는 3일 갱신한 미국과 한국 관계 보고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동맹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대북 정책을 둘러싼 양국 간 어려움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선호하는 한국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미국과의 긴장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문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북한의 조기에 더 많은 양보를 하는 것을 선호하면서 미국과 주기적인 갈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양국 간 이런 역학관계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가 유지되면서 북한의 거의 모든 수출과 수입 대부분이 공식적으로 금지됐다며 이런 제재가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원하는 남북 협력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국무부는 지난해 한국 정부가 북한과 공동철도, 도로 연결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대북 접촉 간소화 등 남북 교류협력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는 등 남북 협력을 추진할 때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준수와 북한 비핵화 진정과 보조를 맞출 것을 강조하는 논평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한 동맹의 최우선 당면 과제는 미한 연합군사훈련 재개 여부에 대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미한 연합군사훈련 재개 문제와 관련해 필요하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미국의 정책에 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미한 연합훈련 추가 중단이 동맹의 준비 태세에도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 간 과거사 문제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갈등이 미한일 3국 간 정책 공조를 약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바이든 행정부 내 몇몇 고위 관리들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인사들이었다고 밝혀 관계 변화를 위한 미국의 중재 노력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의 현직 정보당국자가 북한의 인권 개선 노력과 비핵화 협상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정권이 지금까지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좋은 기회를 허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드니 사일러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관은 4일 조지타운 대학이 개최한 온라인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 비핵화와 인권 문제가 함께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권 문제를 강조하면 북한 비핵화 목표가 약화된다는 식으로 문제를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The bottom line is there should be no fear that, an emphasis on human rights somehow undermines our larger policy objectives by adding an other complicated issue to one that exists. Certainly we can chew gum and walk at the same time. 사일러 담당관은 그러면서 북한 인권 증진 시도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노력을 좌절시킨다는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외부에서 북한 같은 나라에 영향을 주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며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가 수년 동안 관련 노력을 기울였었다고 말했습니다. 핵협상과 관련해서는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북한은 여러 좋은 기회를 놓쳤다면서 문제는 북한이 무엇을 검토하고 있는지라고 지적했습니다. I'd be more interested in what the policy review in Pyongyang is underway. They have had golden opportunities squandered. 8 years of President Obama, who said he would open up his hand to those who would reach out his hand to those who wouldn't clench their fist. 4 years of Donald Trump, who was willing to take the risk of Singapore and Hanoi. And Pyongyang has repeatedly demonstrated a failure to take the right path. 사일러 담당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검토할 때 어떤 요소들을 다룰지 모두 상상 가능할 것이라며 북한 문제를 다룰 당국자들은 오랜 경험을 가진 올스타 팀이라고 말했습니다. 빅터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석좌도 바이든 정부의 한반도 라인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상당한 경험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Because they know the issue well, are they able to think outside the box? The North Korea issue and the direction in which it's going on the nuclear weapons side really creates these quite consequential knock-on effects for the U.S.-China relationship.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자오퉁 카네기 칭화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은
8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북한이 핵 억제력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 중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첫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열려 양측이 조속한 타결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5일 보도자료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8차 회의가 도나 웰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와 정은보 한국 방위비 분담 협상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한 양측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 안에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번영의 핵심 축으로서 미한 동맹과 연합방위 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한 양국은 지난해 3월 2020년 방위비 분담금을 약 10억 달러 수준의 2019년 분담금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가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한국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5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에서 한국 내 민간단체가 제출한 북한의 식수 관련 수질 개선 사업을 위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지난달 22일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제재위는 그러나 구체적인 제재 면제 신청 기간과 사업 규모, 세부 면제 요청 품목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통일부 관계자는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단체 측 요청에 따라 단체명이나 자세한 사업 규모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앞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을 고려해 긴급한 인도적 지원 요청에 대해선 더 신속히 처리하고 면제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연장하는 등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